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천 전남대 미회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경제학자이신데 칼막스의 우리가 그 자본론 과학사회주의를 두고 이 가치이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본인이 생각한 일정한 견해가 있다. 이 이론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경제 이론에 밝은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그 과학사회주의 가치 이론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편 우리가 북한 체제, 공산주의 체제니까 이해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뭐 저술을 하시고 연구 중이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고 일단 뭐 이야기가 된 것을 두고 오늘 이 주제 러우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이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라고 하는 우리가 논문이 이제 요약된 논문이지만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교수님이 보는 우리 흔히 지금 뭐 카톡에 뭐 동영상 많이 뜹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 문명사적인 그런 그야말로 세계사적인 이 시각에서 러우 전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양하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트럼프와 푸틴과 우리가 정상회담 장시간 한 2시간 대화를 했죠. 우리가 러우 전쟁의 종전 선언을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날 뭐 길지도 않아. 그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구이 안보 비서가 바로 평양으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트럼프가 이제 러우 전쟁을 끝내고 6월경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은 그것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만에 하나 현 정부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 아무튼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북미 이런 대화에 대한 실정을 설명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 정부의 책임 맡으면 이야기할 게 없겠죠. 우리가 민족의 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연장에서. 그러나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순리대로 탄핵이 빨리 결론이 나고 했다면 김정은 지도자를 워싱턴에 초청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 트럼프가.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직접 와서 한국에 왔다가 서울서 바로 평양으로 들어가는 6월 달에. 이런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세르게이가 직접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의 내용을 전달 안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그런 지금 정보를 어제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러우 전쟁의 우리가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이 함의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또 제가 이게 책임을 맡으면서 표방하고 있는 게 삼통실현입니다. 통행, 통신, 통상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체제가 달라도 벌써 다 이루었거든요. 왜 우리는 같은 동족, 동포, 천손민족, 백이민족, 당군에 다 우리가 동일한 후손 동족이라 하는데 왜 그거 못 이루네요? 그래서 이걸 다 관심을 가지는지 아니면은 생각이 있어도 이걸 추동할 수 있는 조직 힘이 없어 그런지 손 놓고 있는 것을 두고
내가 3년 전에 이 동민의 전도교 우리의 전위단체, 대북 우리가 이런 통일 전위단체인 것을 두고 제가 이 주제를 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집단 지성을 모으는 그 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그 결론이 이제 삼통실현을 이루는 길이다. 통일은 우리가 민족 상정을 두고 좀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길을 우리가 일로 매진해 왔는데, 한편 이제 트럼프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북쪽하고 관계를 우리의 그 남한 이런 그 정부라고 할까, 또 남한 내부에 그래도 좀 의식 있는 이런 그 우리가 시민, 역사, 민족 동교 단체들이 이런 그 한국 민족주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삼통실현 문제를 표방한다면은 트럼프 정권 이전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역량 여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삼통실현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채원 교수님을 모시고 러우전쟁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한반도의 이런 그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삼통실현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500.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5,500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고 또 뭐 글로 쓸 기회도 없었고, 근데 유튜브나 다른 데서 아직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길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제 얘기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좀 질문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강의 형식이냐 강연 형식 어떻게 좀 고민했는데, 사실 제가 이 민족 통일에 동학 민족 통일에 이쪽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초점 어떻게 맞춰야 되냐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해야 될 알아야만 될 일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러우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라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얄타 회담 2.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번 러우 전쟁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2차 세계대전은 뭐 실제 변화는 그것도 많은 변화를 줬죠.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다 이렇게 막 독립국가를 만들었지만 실제 독립국가 다 형식적인 독립국가지 뭐 간판만 독립국가지 다 독립적이지 못했죠. 다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 그런 식의 국가들이었지만은 이번 러우 전쟁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질 거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이 왜 그렇게 바뀌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500년, 제국주의 역사 500년이거든요. 1400년에 영국의 그 아일랜드 식민지부터 이 제국주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5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역사가 제일 가장 깊은 나라는 영국, 그리고 식민지를 다루는 방법도 가장 교묘하고 그 한 것도 영국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이 지금 무너지거든. 영국이 앞으로 없어질라 했고,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예요. 이 세계 제국주의가 없어지는 변화가 온다. 그걸 지금 도학 선조들의 옛날에 말씀이 전해진 말씀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온갖 강대국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바둑을 두다가 결국은 다 비기고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찾는고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미치고 물러난다. 그 우리를 가만히 앉아서 우리 통일도 되고 독립도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선조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얘기가 정말 이번에는 그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수수께끼 미국의 입장이 항상 이중적으로 보였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는 정부는 거부했는데 핵 개발을,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이스라엘 핵 개발을 지원해 줬다 이거죠. 북한의 핵 개발도 사실은 말로는 막 그거 반대하고 막 죽일 듯이 막 했는데 실제로는 핵 개발을 하도록 도와줬다 이게.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도 이게 핵 개발 하라고 하는 건지 안 하라고 하는지 그 뜻도 애매모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5.16 쿠데타나 옛날 그 12.12, 이 쿠데타도 공식적으로는 막 반대했는데 또 뒷얘기 흘러 나오는 얘기 보면 5.16도 미리 얘기를 했다 하고 12.12도 그때 뭐 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이중적이다 이거죠. 지금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윤석열이 뭐 이 내란이 뭐 아닌가 몰라도 뭐 비상계엄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갖고 저끼리 한쪽에는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을 자기 나라 대통령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암살했어요. 암살한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져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은 아메리카 인디언이 마지막으로 죽었던 인디언 초장이 있어요.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또 해피르면 그 뜬금없이도 옛날 파이낸스 타임즈 그때도 그 얘기를 또 누가 썼더라고요. 그 기사를 걸핏하면은 영국 그 신문이 가끔씩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기사를 대내요, 대내. 그때 내가 갔을 때가 한 90년인데 그때도 그걸 또 대내면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백인의 왕이 내가 천국에 가면은 백인 왕을 20년마다 돌아와서 꼭 한 놈씩 죽이겠다고 저주를 퍼붓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컨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마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루즈벨트가 죽고 그 다음에 케네디가 죽고, 케네디 다음에 이제 레이건이 죽었어야, 레이건이 아니라 레이건이다. 레이건이 죽을 차례인데 그때 그게 저주가 풀렸다 이거야. 그 저주가 그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 이제 90년이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꼭 뭐 케네디만 대통령만 죽은 게 아니라 킹 목사나 마크 엑스 같은 이 사람 킹 목사나 마크 엑스는 미국에서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어떤 그 동원 능력에 있어서는 대통령 못지않게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시가 그때 1980년이니까 82년 이때니까 트럼프가 2022년이 되죠. 22년이 이게 트럼프가 또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무슨 신비주의를 표면화하면서 내세운 그는 설이고, 실제로는 이런 세력이 미국 내에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처음으로 밝혀 딥스테이트가 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나 사실 그 민주국가에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민주국가를 하지만 영국도 마찬가지고 불란스도 마찬가지고 20년마다 4년마다 이렇게 이제 리더가 바뀌는데 이거를 그냥 떠돌이 같은 선거에다가 그냥 맡길 수가 없거든요. 영 터무니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이상한 게 그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옐친이 대통령이 될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러시아를 막 다 외국에 팔아먹었다. 기업이라든가 광산 같은 걸 막 팔아먹었거든. 그런 식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흘러내려오는 맥이 있어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딥스테이트야 이거예요. 무슨 단체가 그렇잖아요. 단체도 그래도 맥이 있어가지고 대표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에서 이렇게 엉뚱한 놈이 안 되게끔 이렇게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게 힘이. 미국도 그런 게 있다. 사실상에 이게 진짜 대통령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게 한국하고 한미 관계도 현대하고 수소 에너지 협력하는 24년 7월에 협정을 맺었고 금년 3월 12일에도 원자로 협정을 맺었는데 3월 15일 날 발표에 의하면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다 이거예요. 이 민간국가는 뭐 보통 국가에 들어가 보면은 이 민간국가가 미국하고 아주 사이즈가 안 좋은 나라가 세운 민간국가예요. 미국하고 외교관계가 있으면서 민간국가는 이스라엘, 한국, 일본도 들어가요.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 정도가 민간국가 외교관계 있으면서 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 외교관계도 없는 그런 국가예요. 민간국가. 이게 왜 있었느냐? 이게 그렇다 이거예요. 3월 12일 날까지만 해도 한미관계가 좋았는데 3월 14일 날 윤 대통령이 구속 정지로 나오면서 이게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비상계엄 이게 흐름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14일 날 구속 정지 이게 14일 날 하니까 바로 그 이튿날 한국 언론에다가 민간국가 지정 사실이 공포된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뚜렷이 지켜보고 있다. 그 얘기가 3월 15일 날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우 전쟁에서 휴전 논의가 3월 18일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다시 침공한 게 19일 날 바로 그 같은 날 18일 날인데 18일 날 밤에 또 침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이거 한 거는 트럼프의 의사하고 다른 거냐? 트럼프가 여기서 열심히 휴전 논의하다가 이 우크라이나 시켜서 또 침략하는 이거는 트럼프의 뜻과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트럼프가 하는 이 종전회담 이거를 싫어하는 세력이 미국 내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를 꼬드겨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구속 정지에 대해서 구속 정지도 한국과의 관계가 잘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구속 정지시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런데 러우 전쟁은 어떤 거냐? 이건 오래전부터 별로왔던 전쟁이다. 전쟁 준비 기간이. 97년에 동아시아 우리 IMF 사태가 나오고 98년에 러시아 재정위기가 터지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 또 그 여파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도 바로 이 한국 IMF 사태 때부터 아주 비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우리나라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국 연구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 불려갔어요. 가서 세미나에서 뭐 발표를 하라고 하고 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국말로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했었는데 영어로 하는데도 그 나이 많은 그 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와서 듣고 질문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 그 당시에 한국 IMF 사태 때. 그때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지금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 빠져가지고 이걸로 이제 중국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이 IMF 사태를 저러다가는 중국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팍 드는 거야 자기들은. 그 뭐 이게 잘못되면은 그러면 이게 50년 된 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중국. 그렇고 러시아도 느끼고 둘 다 느낀 게 이 IMF 사태예요. 동아시아 IMF 사태가. 그러면서 99년에 보면 동구권 세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네 이래 된 거예요. 나토 가입이 이게 진짜로 보인 거예요. 이제 진짜 이게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이거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게. 그다음 2004년에 나토 또 7개국이 추가 가입한 거예요. 그 서방에 대한 이 군사적 침략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뭐 어쩌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이 가능성을 주죠. 그리고 그때도 아르헨티나가 한국처럼 IMF가 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3개월마다 그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IMF 우리는 그래도 선거해가지고 정식으로 바뀌었지만 이때는 바뀌고 IMF 협상해가지고 결렬을 협상 갖고 오면은 사람들이 막 우리는 하도 오래간만에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막 웬만한 거 다 눈 감아주고. 그때 이 아르헨티나는 그 노동시장 유연화 쉽게 이게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게 파트타임제 이거를 공식화 해가지고 막 절반 이상을 파트타임을 바꿨잖아요. 정규직에다 비정규직 만들어진 게 2002년 우리는 97년 IMF 때인데 이제 2002년에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깽가리 들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내 펜하고 프라이팬하고 냄비 같은 거 들고 나와서 깽가리 두드려 가면서 데모를 해가지고 3개월만에 바뀌었어. 그리고 그 2008년에 미국 본 금융위기, 미국 자체가 지금 금융위기가 왔다. 거의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틀림없이. 화폐가 저렇게 많이 발행됐는데 그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안 되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자원을 빼들고 싶어 한다. 그걸 미리 알고 2009년에 에카테린부르크라고 우랄 산맥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데가 있습니다. 그 가가린의 무슨 고향이라고. 거기에서 에카테린부르크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브릭스 국가들이 다 여기 불려 들어가서 그래서 같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 통화 무역에 대해서 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그 어떤 걸 만들어 보자. 무역할 때 화폐를 달러로 쓰지 말고 다른 통화를 쓰자.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수입하는 나라가 수입하는 자기 나라 통화로 우리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은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내자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한국 돈 100만 원을 갖고 또 자기들이 한국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 중국 돈으로 갖고 보태가지고 가서 사든가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자기 나라 통화로 하자 이게. 그리고 2010년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의 성군 노선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때 한 4개월인가 6개월 있다가 메드베데프한테 그때 대통령을 물려주고 그때 쉬는 기간에 평양을 왔거든요. 그래서 수개월간 연구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되면은 평양에 와서 조르 과학기술 협정을 우리 같이 맺자고 이렇게 말로 구두로 약속하고 가고 실제로 2년 후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정일하고 그걸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사력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2014년에 키이우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때 여기 있던 친러 대통령이 쉽게 물러났잖아요. 그 도와주질 못해서 러시아가.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싸우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모자란다. 아직은 군사적으로 부딪힐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번에 차오라 이렇게 물러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시리아에서 시리아가 쉽게 시리아 대통령이 물러난 것도 아마 푸틴하고 무슨 약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원래는 시리아에서 무슨 민중봉기가 있고 뭐 해가지고 인권 문제를 구실로 해서 미국이 침략했거든. 시리아를 인권 문제를 핑계로. 그랬으니까 그때 러시아는 미국하고 견제해주기 위해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쪽으로 싸워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이게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기 위한 핑계로 넣기 위해서 쉽게 물러난 것 같아요. 이거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한국도 만약 여기서 지금 여야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거 막 분쟁이 일어나면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미국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올 수 있는 거야, 러시아가. 시리아처럼. 그래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요.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할 때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도 그냥 쉽게 가만히 있거나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 옛날 같으면 꼭 무슨 러시아 입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뭔가 다른 큰 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크림반도 병합을 하고 이제 신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냉전이 아니라 신열전이 이제 열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2014년부터. 그런데 이때 2014년 이후에 러중 가스관 송유관을 저쪽으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이것이 일본이 주도가 돼가 인도, 베트남, 필리핀이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경제 공동체를 미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러시아, 중국이 들어가는 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일본이 주도했는데 이게 그냥 한국도 여기 들어가지고 미국도 안 들어가고 했는데 좀 이렇게 해놓고는
없어 그냥 작동 안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에카테린부르크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이게 NDB하고 AIIB하고 알고 이게 새로 신개발은행 이거 AI 이게 IMF 월드뱅크를 대신할 새 국제기구가 러시아하고 중국 브릭스에서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하지 말자고 저희들끼리 결정을 했어요. 이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이 농산물은 미국의 몬산토라든가 무슨 카길, 듀뽕 뭐 이런 데서 다 장악하고 돈으로 자기들이 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미국 농산물이랑 마찬가지다 이래 돼가지고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수입 안 하고 그래. 근데 미국은 준비를 어떻게 했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앞으로 재정자금만 갖고는 금융 구제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재정자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의회에서 거부를 했거든. 금융 구제를 못하게 한다 하니까 그때 재정장관이 재무장관이 국회의회에 와가지고 펠로시 하원 의장 앞에 무릎을 꿇고 삭삭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처음 봤. 그 유명한 금융 월가에 힘쓰는 놈들하고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요. 이게 보통 오히려 돈 많은 금융기구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갖고 놀았는데 왜냐하면 정치 자금을 줘야 저거 가서 의회 당선이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그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중국과 뭐 이런 데서 이제 달러를 자꾸 이제 그걸 하니까 달러의 기축 통화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이걸 통화를 강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원, 군사무기, 의료약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군사무기 이거는 중동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자원도 그래 이 자원이 지금 가장 강한 게 아프리카도 2008년 9년 이때 보면 아프리카도 미국 대통령이 몇 번 아프리카 회의에 오면은 막 아프리카에서 자기들끼리 뭐 아프리카 회의 하면서 줄기를 그걸 해가지고 미국을 막 못 오게 막 막고 이랬다고 그 당시에. 그다음 의료약품 이것도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게 그런데 미국의 의료약품은 실제 원료는 누가 만드냐면 인도가 만들고 이 원료를 또 가공하는 데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가공한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수입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제약회사는 중국이 가공한 거를 받아가지고 캡슐에 집어넣고 이런 약병에 집어넣고 이 약병하고 이거 종이 박스도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자기들 포장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국 제약회사예요. 실제 만든 거는 인도하고 중국이 만드는. 만약에 이 트럼프가 뭐 저렇게 하면은 중국이 이런 약품 수출 안 하면은 미국에 약품이 없어져.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손 하나 안 대고 먹고 살아온 거야 이게.
이 약품도 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 중동 석유를 대신할 세계 식량, 세계 광물질의 보고는 결국 이거는 우크라이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다 이거야. 92년부터 우크라이나 눈독을 들일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노리는 거는 세계 중앙은행을 미국 그 FRB 대신에 세계 전체를 통과하는 중앙은행을 건설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불안지표를 마음대로 찍어내가지고 금융구제만 할 수 있으면은 금융 위기라는 건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금융위기만 하면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중국과 러시아를 신자유주의로 포섭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의 그 금융을 민영화 시키려고 했다. 그죠? 모든 걸 민영화 해가지고 정부가 힘을 발휘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중국, 러시아는 그걸 민영화 해버리면은 중국 정부가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이 도대체 완전 핫바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은 자꾸 중국을 봐야지. 저놈들은 인권이 뭐 어쩌고 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인권으로 자꾸 떠들어서면서 푸틴도 독재자고 부정선거 했다고 하면서 한 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 러우 전쟁의 실상은, 그리고 실제 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력도 많이 이미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군사력이 가 있었어요. 서에서 특히 영국, 미국, 프랑스 이쪽에 군사 기술자, 무기 기술자들이 가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들어가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깨려고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쉽게 폭격을 못하고 차근차근히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늦어졌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일주일 만에 러시아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보였지만은 이게 수년이 걸려버렸어요. 자기들은 한 3개월 잡았는데 실제로는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런데 서방이 갖고 있었던 무기,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든가 아이언돔, F-16, F-35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미사일 무기야, 에이테컴스라든가 스톰 섀도우 이런 것들은 한국도 안 갖고 있는, 최근에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했지만은 일단 전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한두 시간 만에 이 다 박살이 났어요. 이것들이. 근데 이 한두 시간 만에 박살이 난 이것이 서방 언론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인도, 대만 언론에서만 이것이 보도가 됐어요. 서방 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상은 중국에서 나왔고, 대만도 언론도 그대로 보도했고, 인도도 그대로 다 보도를 했는데, 서방에서는 전부 다 완전히 은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언론이 이제 그게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는데, 서양에서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래도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이제 그때 보도 잘못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뭐 제프리 삭스 같은 그런 교수들도 아 우리 그 잘못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이제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 안 하고 있다가는 그 자기 그 간판이 그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미국 금융수장이나 외교수장, 국무장관이나 하원 의장, FRB 의장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냥 공항에 내리면은 미국 대사관에서나 와서 하고 그 뭐 누구 만나러 갔을 때 미국 중국 그 외무성이나 뭐 이런 데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얼씬거리고 리스판다고 한데 이 앞에 FRB 의장은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러면서 그 스님들께 동양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참상이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다 죽고 없고 이 자원도 지금 저 동부 쪽인데 그 러시아가 다 장악하고 있고 그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 3월 18일 날 그 전화한 거 그래서 서방에서 자기들이 서방에서 보도하기를 미국이 완전 불법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자기들 말로.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수습할 가능성이 자기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은 트럼프 말로는 할 것 같이 자신있게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그 서구권 내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광산 채굴권에 욕심을 이제 젤렌스키를 막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실제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항복하면은 이거 채굴권은 러시아로 가는 건데 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 국제법적 소유권이라는 거는 군사적으로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부도수표나 마찬가지인데 죽주나 마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광산 채굴권을 영국이 먼저 가져갔고 그거를 지금 영국 거를 미국한테 달라고 지금 트럼프가 싸우고 있대. 그러나 이런 것들도 금융제도는 지금 어떠냐? 미국의 어떤 산업의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 불가능한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파생상품이라든가 이런 금융 기술 같은 게 이런 거가 미국이 갖고 있는 기법인데 그럼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파생상품이나 이런 걸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야바우다 해가지고 아예 지금까지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자기들 돈 벌고 여기다 투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기축통화권이 다시 복귀된다는 복귀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 미국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서방 세계에 자랑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은 이제는 이거를 개인의 자유를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재건하려면은 거의 옛날같이 개인의 자유 임금 수준을 그냥 노조하고 기업체들끼리 협상하고 이런 걸로 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미국 경제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이게 또 유린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옛날 같은 파시스트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선거도
제 옛날 같은 선거도 지금 끝날 거다. 더 이상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딥스테이트와의 악연이다. 그럼 딥스테이트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동안 미국을 예속시키기 위한 군사적 침략이 영국, 캐나다,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영국은 1700 이게 언제죠? 1700 독립전쟁 이전에 했으니까. 근데 영국이 미국을 독립시키고 나서 원통한 거예요. 다시 뱉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싸움에서. 그래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친일파도 있고 반일파도 있듯이 미국도 독립 이후에 친정파가 있었고 반영파가 있었어요. 친정파는 주로 어떤 사람? 지주들, 미국의 지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그리고 이 비옥한 이 토지가 농업지리 남쪽으로 자꾸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 멕시코만 쪽으로 자꾸 확장하는 걸 좋아했고 반영파는 산업화를 더 중요시 해가지고 자꾸 서부 쪽으로 서쪽으로 확장하려고 했고 노예제보다는 자유시장에서 마음대로 일고 노예제는 완전히 사람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싸요. 한 사람 앞에 한 명. 그러나 이 자유시장은 돈이 훨씬 싸게 먹힌다. 그 노예는 어디 아프다든가 하면은 이거 완전히 밑에 날아가지. 노예 죽으면은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돈이 다 날아가지만 노동자는 일하다가 죽으면 그 끝이야. 그냥 폐기 처분하면 그만이지만 그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게 자유노동이 자유시장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시간적으로 고용하는 게 시장이 적게 들고 노예제는 오히려 노동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지주들은 왜 노예를 좋아하느냐? 이건 시간당 임금이지만 이게 농업이라는 건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이거는 24시간 이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영국이 실제로 미국을 다시 점령한 게 1812년이에요. 1812년에 워싱턴 DC에 들어와가지고 백악관을 방화까지 했다고. 이게 1812년에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이게 친정파는 남쪽 그래 영국은 이 남북전쟁 때 개입해가지고 이 친정파들이 남쪽 진영이 이기도록 못해줬고 힘을 실어줬고 워싱턴 전쟁 때는 캐나다 꼬드기 가지고 캐나다하고 영국 같이 이 워싱턴으로 쳐들어오는 거. 그 이때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트럼프는 캐나다를 복속시키겠다고 지금 그때는 게 그때 그 원이요. 그리고 미국을 2차 세계대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을 하와이를 침략하도록 꼬드긴 게 바로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왜냐면 일본을 키워준 게 영국이다 이거예요. 일본을 산업화 시켜주고 서방식 그 무기를 해주기 영국인데 나중에는 독일로 넘어갔지만은 자기들이 야, 니 하와이 하면은 미국이 여기에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다. 홀라당 하면 한나절이면 하와이 먹을 거다. 이렇게 고통이 준 놈 영국은. 그래서 이때 미국 2차 세계에 끼어들면서 2차 세계대전 미국이 끼어들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영국이 미국하고 지소미아 협정을 맺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독일, 일본, 이태리를 싸우는데 우리 연합군, 영국, 소련, 미국 이런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군사 정보를 주고받자 하는 게 지소미아예요. 영국, 미국, 지소미아 협정을 맺고 여기에 프랑스에는 그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에 그대였기 때문에 프랑스 드골이 있는 그 프랑스 뭐 독립군 하는 그쪽하고 같이 영국, 미국, 프랑스가 이렇게 손을 잡았죠. 그때부터 군인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인적 교류를 하고 그러다가 정보 요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만 간 게 아니라 문화, 예술, 언론 이런 사람들도 이 영국, 미국,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부터 미국은 학교도 말이야. 그 당시에는 자기들은 이 대학이 생긴 게 한 200년 캠브리지 하버드 같은 게 독립 후에 생겼으니까 1800 이런데 초에 생겼으니까 그보다 더 일찍 생긴 영국에 대해서 학교들은 이게 콤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 이전까지만 해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 하버드나 하버드나 MIT 교수들도 영국에 한두 번 갔다 와야 이게 진짜 공부하는 놈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고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영국에 한번 갔다 와야 이게 그것도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이 미국이고 미국이 영국이야. 그리고 영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취업한다고 아주 쉽게 취업이 되고 미국에서 영국 가서 일한다면은 영국에서 옛날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경험 있어요. 미국 영국에 취업하는.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이게 월드뱅크 IMF 설계는 실제로 누가 했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했지만은 그게 뒤에 이게 그거를 코치를 해준 게 또 영국 사람. 이 메카지 선풍기 이게 이제 이거는 2차 대전 후에 러시아하고 어떻게 루즈벨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2차 대전이 끝나면은 이 대국인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이 세 지구촌을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중심에서 월드뱅크 IMF를 이게 이끌어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메카시 선풍이 나면서부터 러시아 왔다 갔다 했던 전문가들은 다 이거 벨기에로 몰렸어. 이 월드뱅크 IMF 이거 하면서 여기 협조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 당시에 루즈벨트 밑에 부통령 월레스 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그걸 보냈단 말이에요. 월드뱅크 IMF 설계할 때 2차 대전 끝나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협조 과정을 하는데 이거 왔다 갔다 했던 놈들 다 이게 메카시 선풍기 빨갱이 그렇게 한국도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가 되면은 남북 교류한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다 빨갱이로 몰릴 거야 아마. 이게 통킹만 사건 이것도 영국이 이거 MI6가 이어서 했고 이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이것도 미국이 이제 영국의 정보부가 미국 정보부로 얘기해주고 미국 정보부 미국 정보부는 저 사람들이 가짜 소식인지 진짜 소식인지
그걸 체크해볼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아 저쪽에 하니까 맞는 거 얘기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미국이 완전히 지금까지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이 소프트적인 능력이 미국, 영국한테 그러니까 대가리는 좋고 힘도 대가리도 굵고 힘도 센데 이 머리가 그 생각이 영국 사람한테 지배를 당해가지고 완전 이게 저쪽 벨기에니까 저놈이다 하면 가면서 그놈 잡아내고 저 기지가 있다 하면 이라크 그놈들 나쁜 놈이다 하면서 폭격을 하고 요건 시간 미국이 얻어먹고 근데 거기서 이익은 영문하게 그런데 트럼프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란이 영국 해군 함정을 폭격을 했나 뭐 하여간 한 적이 그 지중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걸 갖고 이제 영국 트럼프 보고 이제 싸우라고 떠들어서 하니까 이게 왜 나왔나 이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지고 그따구 얘기나 하고 대책회의나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대사를 쫓아내버렸어요. 영국으로. 그래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대사하고 여는 거 없었어. 영국, 미국 사이에. 그 정도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이게 악화된 거는 이제 트럼프 때 처음으로 악화된 거예요. 그런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과제가 있는데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은 미국 내에 이 딥스테이트 영국 말 잘 듣는 모범생 같은 이런 관료들이나 학자들 이 언론계 이쪽하고 싸워야 되는 거라. 미국 정부의 힘으로 군사력을 탈환해야 되는데 군사력 이것도 지금 미국 군사력이 미국 정부 치하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미국 군사력을 미국 파병하면 제대로 미국 정부에 있는 거는 주한미군 외에는 전부 다가 블랙락이라고 하는 군사 회사가 있어요. 군사 회사.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에서 돈을 따나이 가지고 그 돈 갖고 프로젝트예요. 시리아 파병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자기들은 돈을 그쪽에다 주고 군사력은 이 사람 군사력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라크 전쟁도 왜 이러고 마찬가지 시리아 전쟁도 이 군대 회사가 해야 하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니까 영국에서 퇴역한 사람들 아니면은 미국에서 퇴역한 사람들 한데 이게 특수 군사력으로 이런 무장된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일반 사병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간 같은 데 이래 돈만 주면 이렇게 1년에 한 300만 원만 주면 계속 뭐가지 내놓고 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일로 이제 돈 벌러 모여들고 나머지 진짜 그 한 사람들은 이 미국, 영국의 퇴역 기계죠. 전투 기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게 지금 카우스 크루스커에서 지금 꼭 살려달라고 트럼프가 지금 푸틴한테 매달리는 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 군사 회사 전쟁 회사에서 대신 전쟁해주러 갔다가 지금 완전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미국, 영국
해역 기술자들, 전쟁 기술자들인데 이 사람들 꼭 살려야 안 하면은 지금 군사를 키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진짜 군사를 키울 수가 없어 이게. 근데 푸틴이 그걸 바보같이 그걸 해주겠어요? 그건 항복하야 해주겠다. 이렇게 항복하면 그 사람들 그 인적인 그게 다 드러는 절통이 나고. 그게 웃기는 게 군대를 갖다가 자기 나라 군인으로 싸우는 건 아니라 싸우는 것은 전투 해사를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놈한테 월급 주고 그래 시키니까 그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거죠. 심지어 옛날에 한때는 어느 미국의 무슨 주에서는 형무소도 민간의 회사가 형무소를 차렸어요. 왜냐니까 이 형무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정이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회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민간 회사는 그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받고 형무소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남는 걸 이 새끼들은 이 형무소 범죄자들하고 딜을 해가면서 뒷돈을 받아먹으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나라가 무슨 제대로 된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국민들이 이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나라는 개인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앞으로 이걸 하려면은 미국 사회 응집력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나라가 살아야 개인이 산다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 살려면은 이어서 도망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놈들을 외국에서 받아주겠어요. 이게 지금 가장 쉽게 미국 사람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한국 그런 쓰레 같은 놈들만 지금 한국으로 올라가지 그 다른 데 호주나 저런 데서는 미국에서 이거 들어오려고 안 받는다고 모병제로 한다 하면 이제 진짜 자기 개인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칠 각오돼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그런 군대 조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군사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것도 지금 문제고 이것도 지금 미국이 코인으로 유통을 해가지고 코인을 하고 미국의 그 재무정권 그거를 그거를 보는 통화로 해서 코인을 동전을 갖고 유통하자 뭐 코인을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특히 이거 코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면은 사생활 침범이다. 누가 돈을 어디서 얼마나 몇 푼을 먹고 이런 거 사생활 침범이나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생활 침범 우리나라 현재 금융실명자들 우리나라가 서방에서 다 금융실명자 하는데 이것도 사생활 침범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해도 금융실명자만 해도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면은 작은 푼돈도 전부 나와 이게 금융 흐름이 다 파악이 된다고.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기축통화가 돼서 이제 다른 나라로 기축통화를 해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은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미국 산업 생산에 회복한다. 근데 산업 생산이라는 거는 큰 기업들 무슨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을 미국에 입주한다고 해서 산업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 훈련된 숙련공
이 숙련 훈련된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시간도 지키고 자기 출퇴근도 제대로 지키고 미국에서는 회사도 출퇴근도 제대로 안 지키는 놈들이거든. 이런 놈들다가 이제는 뭐 재택 근무라 해가지고 다 집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 그런데 이런데 이게 산업이라는 건 재택 근무로 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모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기능공, 숙련공 이런 사람들 그 기술공도 사실은 24시간 있어야 문제가 생기는 걸 해낸다. 이런 부품 생산, 전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큰 회사만 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대나 삼성이 간다 하더라도 현대, 삼성이 그렇게 하면 한국의 사들 이런 단위가 이런 중소기업들을 완전히 전부 다 미국식으로 완전히 다시 걸어가든가 미국 안으로 걸어가든가 아니면은 이 통신, 이 유통 뭐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돼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막 부품이 싹싹 동원 또 이렇게 될 정도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또 이게 미국의 건국정신이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라든가 진짜 사실 남북전쟁 같은 것도 그때 미국의 그 젊은이들은 자기 개인의 아무 이익이 가게 없지만은 이 노예제가 나쁜 거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북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거죠. 백인이면서도 흑인 노예제를 반대해가지고 참여했다 싸웠다 이거죠. 그리고 2차 대전, 1차 대전 때 개인의 싸움에 국가를 위해 진짜 싸우는 애들이 이 미국 애들이요. 이게 저 나라가 침략당한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싸웠다. 그래서 건국 정신은 같은데 인류애적인 그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했던 게 미국 군인들인데 2차 대전 이후에 나라 정신력이 완전히 썩어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 그동안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무슨이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미국이 해방된 날이다 이래서 이게 3월달에 뭐 하고 나서 미국이 해방된 나라 트럼프가 그런 얘기. 왜냐? 지금까지 미국이 영롱한테 지배를 당했다 이거예요. 노예 같이 정신적인 노예였다 이거. 트럼프는 지금 영국에 대한 이게 적개심이 가득 찼는 놈이고 그게 완전히 가스라이팅 되는 게 미국 민주당이고 미국의 어떤 웬만한 지식인, 언론 개표 이런 게 다 당했다. 그거 비슷하게 그게 또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미국의 가스라이팅 되고 일본의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윤보세 지금도 이긴다고 자꾸 컨트롤 방방 치고 있거든. 윤보세가 지금 이길 거야. 윤보세가 윤석열이가 이길 거다. 이게 그래서 이게 미국이 지금 보통 국가로도 생존할 수 있으면 참 다행스러울 정도로 한데 지금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역사의식. 지금 여기서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안에 그러니까 공동체 이게 같은 이다가 지금 흑인 백인 뭐 온갖 인종 작동을 생기고 이게 미국이라는 공동체로 느낄 수 있느냐 이게 대한 의식 가치관에 대해서 그거 지금까지 지금 돈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돈이 최고라고. 이 돈이 누가 저 사람이 훌륭한 놈이냐? 훌륭하지 않은 놈이다. 돈을 많이 벌어는 그런 훌륭한 놈이고 나이스한 놈이고 똑똑한 놈이다.
아이스하고 와인잔을 돈이 많은 놈. 그래도 돈이 없으면 니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니 똑똑한 놈 아니야.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해도 돈 없으면 저 새끼는 돈 많은 왜 가는 애 이러면 그 답변을 못해. 그래서 아무리 뭐 훌륭한 놈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해도 돈 못 버는 놈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 아니야. 네. 이것이 완전히 이걸 어떻게 제대로 잡겠어요? 한 번씩 한 1년 만에 막 잡는 건 아니고 미국은 좀 큰일 난다. 고병제 한다 해도 누가 이거 그래 가겠냐 이거 기가서 제대로 내가 내 이제 경력을 어떻게 이런데 소모해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다 이거 경력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미국을 이렇게 만든 게 딥스테이트인데 이 딥스테이트가 역사 청산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영국의 특히보다 다시 미국이 이렇게 지소미아에 관심을 가진 거는 독립전쟁 이후 200년간 미국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진짜 미국의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뭐 캐나다라든가 영국 사람들 물리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어떤 물모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국도 거기에 물모드가 아니라 영국의 사람들도 그 몇몇 귀족들이나 그 나이나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국이나 미국 지금 다 끝나갔나? 그렇죠. 나라 같지 않니? 오죽하면은 영국의 그 왕자들도 다 영국을 버리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왜 지 나라에 놔두고 글로 갔어요? 끝내겠습니다. 다른 뭐 우크라이나를 서방이 뭐 어떻게 했나 그건 가지고 뭐 복잡한데 그건 다른 데 보면 다 나오고 한 90분 발표하고 30분 토론해서 2시간 감자를 갖는 시간인데 일단 이제 주제 발표는 이제 마무리한 걸로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저번에 이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이 케네디의 아들 같이 잡았어요. 케네디 아들 같이 잡았어요. 케네디 아들 이곳에 있는 아저씨가 케네디입니다. 아저씨. 그 사람 그 영향을 받고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은 1990년 이후에도 보면은 몇몇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돈 많은 사람이 나왔다가 뭐 한테 주목받다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는 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네. 그 보이지 않는 딥스테이트의 힘에 의해서 그게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 정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뭐 사람들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영국 놈들이었다는 걸 알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네?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스라엘도 거기 들어가 있죠.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그룹이 딥스테이트라는 이 그룹이 힘을 발휘하려면은
가끔 어느 나라나 적어도 적은 나라에 정부기관의 어떤 놈들하고 같이 그 인적 맥락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힘을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에서 힘을 흘러가고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그 정치 세력 어느 한 놈을 같이 잡고 지금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잘 성공하면은 아직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자기들의 힘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고 한국에 지금 한국에 미국 대사 대리로 와 있는 그저 그 사람이 딥스테이트죠. 영이라는 놈도 예, 딥스테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예, 바로 딥스테이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거 많이 들어요.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거 저를 두고 있는 적대시하고 있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하고 이제 잘라내고 있는데도 그걸 없애버릴 수는 없나? 딥스테이트. 아니 뭐든 어떻게 지금까지는 딥스테이트는 사람 없앨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CIA에도 원래- 딥스테이트 같은 게 있다고 봐야지. 있었죠. 지금 현재 네. 그런데 2차 대전 때 그 보면은 하여튼 그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같은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를 그 러시아 나라의 걸로 생각하고 무슨 금융 산업 무역 관계를 하려고 그것도 협정도 맺고 이러더라고. 했는데 그런 놈을 이렇게 몰래 죽였어 이 사람. 그런 사람 죽더라고. 네. 안메달에서 그날 몇 살 보면 딥스테이트가 정체만 밝혀지면 그런 분들을 다 범죄였죠. 이제 암살시켜버리면 지금도 암살시킬 수 없고 암살도 시켰을 거야 아마 어떤 사람들 왜냐하면 그때 앱스타인이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서방이랑 앱스타인이 뭐 죽은 사람을 하면서 나오는데 앱스타인이 그런 놈들이었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는 국가를 초월한 자기들만의 그림자 정부래 그러니까. 근데 주로 하는 게 각국의 어떤 정치 자금을 주고 그러니까 의회 권력을 장악한다든가 돈이 많다는 거네. 그런 놈들 해주고 돈이라 그게 오늘 한 나라 정권을 저가 장악하면 돈이 많이 생기죠. 그게 미국의 정권을 장악하면 거기서 나오는 특히 미국 금융기관을 클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예? 아까 뭐 빅클릭인가 군사 회사라는 그것도 딥스테이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키웠을 거야 아마 그거는 뭐 딥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딥데이터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전쟁만 자기들 하는 일은 전쟁이니까 뭐지 그게 테러 조직도 그것도 포함될 거야 아마 지금까지 들리는 소문 그게 무슨 재물 한국에서는 딥스테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 놈들을 다 몰아내야 뭐 시간이 바뀌든지 말든지 미국은 존재하는 미국이 됐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참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그걸 그렇게 만든 게 문과 권력이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나 되고 싶으면 그것이 나쁜 짓 해야죠. 저기. 자, 그러면은 이제 10분 쉬고, 이제 토론 한 20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청석에서 질문을 시작하는데, 우리 조선영 정원장께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념 발표 주제하고 한번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죠. 딥스테이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주의 이 시대를 계속 걸어나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보였지만은 이게
그 제국주의 정책을 계속 끌어나가려고 하는, 이거 시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미국이 국민들을 또한 외국인 미국 국민들을 다 이제 공부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딥스테이트가 지금 큰 이제 난제죠. 이게. 그리고 이 각국에서도 과거에 자기들이 제국주의 지배를 했으면은 그 세력들, 잔존 세력들 계속 거기서 힘을 발휘하게끔 해준다 이거죠. 영국 사람들은 항상 독립운동 계속 하나 받아가 막판에 가서 쉽게 물러나요. 물러나면서 이 정부가 수립할 때까지 지켜준다고. 그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 그 선거 과정을 저가 관리를 해줘. 관리를. 그럼 한국은 어쩌느냐? 한국은 대한민국 뭐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일본으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근데 도망가다 말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러면 일주일 그냥 파리로 가서 선거하자마자 이놈들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남동 시장에 막 헐값으로 나왔대요. 온갖 것들이 온갖 그 기존 물건들이 헐값으로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장에 싹 걷어갔어. 그 왜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게 이 영웅놈들이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겠지. 난 그 영웅이 가르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속 공부에서 나오는 무슨 남 신탁 반탁을 누가 반탁을 했나 하면은 저쪽 북쪽도 반탁을 했대요. 반탁을. 그런데 북쪽에서 반탁을 했다는 식으로 저쪽으로 가르치는 그 타임지요. 영국 잡지 타임지가 영국 신문 타임에서 그거를 제일 먼저 미소공대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도를 했다 하더만요. 네? 그 기자가 영국 영국 신탁 그래서 타임에서 했대. 그거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김종필 씨가 죽기 전에 한 1년 전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준 게 그거야. 타임즈에서도 그 얘기했다. 신탁 반탁 저쪽에서 했고. 그럼 오늘 강의 주제가 러우 전쟁이 초래한 세계사적 대격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거 러우 전쟁이 비로소 이 딥스테이트의 뿌리를 피기 시작한 거고. 이거 뿌리를 뽑은 거예요. 뿌리를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격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국주의 시대 이게 이제 많이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과제 4개의 과제를 적고 아까 예. 그런 과제를 과연 트럼프가 혼자서 못해. 해결할 것인가? 자기 당대에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그 부통령, 이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어받으면은 앞으로 트럼프가 4년 플러스 4년 한 번 더 할 수 있대요. 지난번에 4년 했지만은 단속됐기 때문에 또 4년, 8년을 할 수 있대요. 선거만 되면. 2번까지 이거 모르잖아요. 연임 8년을 할 수 있던데. 피었기 때문에 예, 그 8년 할 수 있대요. 그것도 또 8년, 그 16년 정도를 하고. 제가 아까 이제 제가 어떤 머리에서 픽 돌아가는데 트럼프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대격변을 이루기 위해서는 푸틴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도이다. 예. 아니 푸틴과 예. 푸틴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푸틴은 트럼프 하려는 대로 하지 안 하는 것 같아. 종전하자는데도 종전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죠. 그 조건이
자기 나름의 조건이, 푸틴의 조건이. 거기에 맞춰 나가다 보면은 트럼프는 자동으로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생각보다 푸틴이 먼저 생각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은 완전히 이제 사이가 벌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또 자동적으로 옛날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미국한테 말하는 기다 보이겠네. 영국하고는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영국 말에 안 맞겨들어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결국은 EU에서 쫓겨났잖아요. 지말로는 저희가 싫다고 나갔지만 실제로 쫓겨난 거예요. 나가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럼 나가면 나가라 뭐 이렇게 부담을 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나가자 소리하고 2년이나 임대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국민투표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냥. 왜 그것도 얘기가 길어지지만 그런데 영국은 경제력 그러다가 금융 군사력 이것 때문에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미국한테 완전 그거 당해가지고 이 유럽의 그 힘쓰는 놈들이 다 그 완전히 미국의 그된 놈들이 가스라이팅 된 놈들이에요. 그 머리가 되게 좀 둔한 놈들이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를 못하지 잘. 트럼프 과제의 네 가지 중에서 예, 아까 가스라이팅 당한 미국 정신을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은 아까 얘기한 딥 스테이트에 함께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거 미국의 그 어떤 그 독립정신, 건국정신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한 게 2차 대전 이후부터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트럼프는 그 건국 정신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 트레디도 그래. 트레디도 프론티어 정신 이런 거 자꾸 그걸 옮기자. 옛날 건국 정신을 돌아가자고 한 게. 그렇다면 매우 트럼프 정신은 건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너무 나이가 너무 좀 저 사람 제 정신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사람 제대로 바뀐 사람 거.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상당히 옹호를 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제대로 발을 그걸 알아야죠. 그 알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막 찬성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뭐 반대나 하고 미국 사람 똑같은 사람들 다 나쁜 놈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6월 달에 뭐 우리나라도 오고 평양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오히려 설득을 할게요. 내가 북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점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뭐 설명하겠죠.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우리 옳은 일이다. 이거 이제 설명하겠죠. 트럼프가 예. 철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하는 게 옳다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 보고 철수하지 설득을 할 겁니다. 그 미군 철수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반북 공산 이런 개념인데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손을 잡는 것은 대중국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대중국 그 포위 전략인데 그런 면에서 여기 한반도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 트럼프도 그런 인식에 지금 근접을 했다 하더라고. 응? 이제 미국 이제 그런 고립주의로 완료했는데 트럼프의 대중국 포위 전선에서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것이 전쟁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는 미군 철수에서 미군 주둔이 오히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된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자꾸 생각이 변하는 거죠. 바뀐다 말이죠. 제 생각에는
대중국 봉쇄 뭐 이런 거는 옛날에 살고 그것도 제국제 패권이었는데 그 지금 트럼프는 그런 거 없애자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만약 그거 그렇게 돌아간 다음에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푸틴 그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또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또 그걸 지지 않고 그러면 딥스테이트 세상을 보고 지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권력을 지면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뭐 의원님도 bol셰비키 혁명을 해 가는데 다 그 독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혁명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으로 유망한 사람이 사실상은 헌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이가 가장 무력한데 이재명이가 오늘 강의한 이런 정도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없을 거예요. 없어. 나는 설사 또 정치가가 이런 공부까지 우리가 국제정치, 국제경제, 정치사회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 유진 할라리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얼마든지 그 주위에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만 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러고. 정치를 잘하는 이재명이는 뛰어난 예. 에 따라서 예.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그런 예. 사람은 이재명을 따라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빨리빨리 캐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재판 무죄가 나오면서 동영했던 그 언론 그 동영상을 빼고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 지도자가 되면 세종대왕 그다음에 정조 다음에 세 번째 최고의 지도자가 조선의 지도자가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발표했어요. 네. 여보세요? 그만큼 어디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3시. 지금 다 약속이 그래 됐는데. 모두로 끝나지 않고 이재명의 특징은 실천한다는 게 있어요. 예. 그럼 우리끼리 좀 만나서 3시에 또 합류하죠. 이게 제일 오늘 강의에 중요한 게 역사 의식의 어제 내가 3시에 했는데 다른 중요한 분들이 3시에 다 나오기로 했는데. 다 지금 그렇게 지방에 간 분들도 있고 내 3시에 맞춰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예. 중요한 분들이 와서.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단기간 내는 어렵지만은 트럼프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네, 근데 지금 내가 통화 강좌 중인데 끝나고 나서 접촉해 볼게요. 예. 또 밑에서 젊은 사람 세대한테 기대를 해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조선의 3대 지도자를 뽑으면은 우리 세 사람을 이재명을 꼽더라고. 그만큼 기대. 그 동영상에 그런 뭐 미래학자인지 뭐 공부를 한 점다는 분 평소 조용하다 어제 재판 결과를 두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더라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나머지 다른 분도 한 질문하세요. 잠깐 대통령 북한 가가지고 청년 정치 뭐 이런 거 했다고 많은 문제가 언론에 봤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무슨 자료 같은 거 본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것만 보고 얘기해요. 그걸 내가 어찌 하냐. 그러니까 그게 신문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그게 그 말씀하신 거가 그 보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거는. 그래. 예. 6개월씩이나 있었다 갔어요. 예, 한 4개월인가 뭐, 꽤 오래 있었어요. 대통령이 아닐 때.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미국에다가 뭐 한국자 공장가 이런 거 한국에서 많이 가서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찍고 그렇잖아요. 예. 아까 이제 생태계 네. 있어야 돌아간다고 우리가 네. 그러고 이제 포드슨도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열악한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도 거기다 이렇게 투자해서 이제 돈 몽땅 투자해서 이제 그 공장 짓고 하니까 한국 기업들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아니 지금 한국이 꽤 들어갔잖아요. 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라고 이런 것들을. 아, 중소기업들이. 이 대기업이 여기를 삼성도 들어가. 아니, 그거 사실 큰 기업은 들어가면 되는데, 큰 기업들이 가는데, 그 옆에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 같이 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는데 예. 지금 그 생태계나 이시야만이 이제 예, 예, 할 수가 있는 예. 택배가 지금 없다는 게 예, 예. 우리가 투자한 들어간 그 대기업들이 예. 거기서 결국 크게 손해보거나 망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아마 하려면 이쪽 그런데 미국도 이런 산업 여건을 고등학생들을 막 배출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야 돼, 일을. 근데 이 애들이 지금 완전히 놀자고, 이거. 수십 년간은 완전히 교육이 엉망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 어디, 대학에 몇 대학 간 애들이나 공부했지, 나머지는 막, 놀자판이에요. 내버려놓는, 땡겨 치워지는 거 미국 교육이거든. 결국 거기 들어가서 공장 제대로 가동 못하면 이거 같이 망하는 거야. 그렇죠. 같이 망하죠. 그래서 그걸 알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 그래. 이게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헛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우리 발표는 100년을 내다보는 이제 학자, 학문적인 그런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좀 기업들은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도 정교하게 정치하게 대처한다. 네, 그렇게 보고. 우리 뒤에 우리 서 선생이든가? 한 말씀. 오늘 모처럼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음 말에 제가 그러면은, 아까 1812년에 다시 미국에 재침입을 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일? 여러 번 이거 했대요. 네. 음.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격퇴를 당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캐나다를 시켜가지고 같이 캐나다가 이 워싱턴 DC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대학교를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000년도에 1기 때 2000년도쯤 돼가지고 뜬금없이 프리도 수상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미국은 캐나다가 워싱턴에 와서 여기 불 지른 거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 잊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전화로. 그래, 인사 완전 확 떼버렸지. 그냥. 그거만 신문에,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 소리 했다. 그리고 아까 불안 집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불안 집회. 불안 집회는 원래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아니, 미국이 왜 이렇게, 미국 돈을 만들어 찍어내면 좋은데,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만 자꾸 찍어내면은, 미국 돈이 같이 떨어지는 게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유럽에서 한국하고 같은 식으로 찍어내자 이래 된 거야. 찍어내고 이 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찍어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돈을 빌려주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돌아가는 이 돈 찍어내는 사람들은,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라고 이런 나라들은 이 돈이 어디다 했냐. 사람들한테 자꾸 투자를 시키는 거야. 다른 데 하려면은 이게 인프레가 일어나잖아요. 인프레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인프레 덜 일어나면서 하는 거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부동산, 주식, 불동산 이런 데 하라고 막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같이 그냥 그런 기생적인 그런 투기에다가 투기를 일으킨 거예요. 전세 이 서방 시장에다가 우리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투기로 미국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제조업이 그래도 버틴 게 있었던 거는 이 동남아 이런 데 같은 이런 애들 일하는 애들 때문에 그렇지.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이거 제조업을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불안 집회랑 이런 거 없으려면은
불안지도 아예 그만 환율이 필요 없는 전 세계가 똑같은 돈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 똑같이 이거 통일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마지막 해결법이라고 지금 미국식으로 하자면은 근데 그거 해결법이 영국식도 그렇고 미국식도 하여튼 이런 그 금융기법은 영국이 먼저 발달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그냥 영국 놈들이 미국 놈들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뒤끝 온 거예요. 이렇게. 그 경험이 불안지표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게 가장 강조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 공산당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공산당이 왜 존재해? 이런 공산당이 이게 미국은 물러나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 자기들은 반대하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 자기들은 그래도 그 공부연기, 그래도 공동체, 러시아 공동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해서 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아니, 지 돈 많다고 좀 다른 나라 다 갚으리고 뭐 이런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러시아나 중국이 아주 거기를 반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 번만 더 말씀. 그 도사 같은 말씀 다 했거든요. 열강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바둑을 하다가 예. 비긴 끝에 예. 저끼리 다 비행했대요. 예, 비긴 끝에 미치고 올라간다. 이런. 님만 또 돈만 실컷 쓰고 그냥. 그것은 과연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다. 어찌 돌아가는 현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영국이 지금 미국도 이제 손 뗀다 이거잖아요. 미국도 손 떼고. 미치고 그냥 다 간다. 예. 지금 저 바깥에서 고함 치는 거 보세요. 저걸 순기능적으로 잘 흡수해서 저걸 우리가 전 민족의 자주 자결로 하는 에너지를 집대성한다면 여기서 미군이 제국주의가 발붙일 수 있겠어요? 허구한다 저렇게 또 그런데 저놈들은 딥스테이트에 한 뿌린 것 같아요. 아니 저거는 우리가 잘 이끌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의미에 지금 만국에 이렇게 국주 물러간다는 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왜 그 러시아가 일주일 내지 3개월 만에 우크라이나를 그 함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간이 길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지하 200m, 300m 안에 엄청난 그 방공호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예. 그러니까 그게 그저 시설이 연구 시설도 있고 과학부원 그보다 시설도 있고 많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지상에 이렇게 타고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들 지하에 있다가 팍 들고 일어나가지고 게릴라전으로 대응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막 옛날 그 베트콩 하듯이 완전 그래 해버리면 이게 진짜 장기간 안으로 끊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인지 서방 세력이 모르는데 이거 차근차근 1cm씩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그 무슨 큰 도시를 하나 점령하는데 오래 걸렸으면 저게 하나 있어요. 바구도. 거기가 진짜 큰 그 지하 시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30만 명이 거기서 연구하고 완전히 지하에서 생활하고 그래요. 우리 경전에 이제 교수님은 이제 우리 경전의 깊은 근화가 그 동학에서는 예. 열강들이 와서 예. 바둑 뛰다가 예. 결국은 비벼갖고 예. 미치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전에 있어요? 그 비슷한 얘기가 동전 대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옛날에 경제학도 모르고 정치학도 모르는 그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우리 동학의 선조들이 예. 그것으로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매우 실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꿈 같은 얘기 것이며 과연 현실로 그게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지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 같다는 이야기는 종교인들이 현실에 대한 사회과학 지식이 없어서 저런 이제 질문을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가 동학 강좌가 매우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강좌를 하고 하니까 이 시간에 또 현장에서 지금 그 탄핵, 그 데모를 해야지. 왜 지금 한량하게 앉아서 강의하느냐. 오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전쟁터에도 우리 교육은 한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동학, 우리가 동네 인내전 강좌는 항상 우리는 문물을 교정, 우리 일시로 상견으로 우리 가는 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방에서 미국이야 뭐 전쟁 많이 하고 뭐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영국은 왜 지금 그래요? 영국은 이 EU에서 그만두면서부터 영국이 사실은 뭐 많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형 정부가 아닙니다. 대형 정부. 그리고 아까 그가 집들이 튀어나갔다고 하는데 쫓겨났다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그 얘기 처음 들어요. 영국은 유럽 사람들이 영국 놈을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니까 2차 대전의 성경국이 영국이고 그렇죠. 패전국이 독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국 전성국의 역할을 하는 게 이어서 큰소리 치는 놈들이 영국이요. 왜 독일이나 불란서는 이놈 영국 놈한테 큰소리 못 쳤어. 왜냐하면 불란서를 해방시켜준 것도 영국이잖아요. 그 두 번을 또 해준 게. 그렇지만 두 번은 지는 영국과 같이 싸웠기 때문에 막 큰소리 방방 같이 야면 너가 우리 알면서 너가 언제 여기 독일에요. 불란서 우리좀 무슨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네. 그게 해준 게 불란서 레지스탄스가 아니면은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싸워서 이게 우리가 다시 독립한 거니 영국이 너무 해준 거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고 근데 이 독일은 진짜 힘을 못 썼죠. 그래서 항상 영국 하자는 대로 했는데 유로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유로화를 만드니까 유로화를 만들면은 유로화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발권이 있는 그런 유로화 체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국 자기 발권이 3분의 1분의 1로 줄어드니까 지금 유로화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EU의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는 유로 나라들이 큰 소리 치고 나머지 나라들은 큰 소리 못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EU에 있겠나 차라리 이거 나가고 했다 이랬고 그럼 나가려면 나가요. 손잡는 게 없는 거라 아니 그런 거 같지 뭐 그렇게 너무 나가더라도 이 비관세 이 자유무역은 EU 안에서의 자유무역 우리 인정해달라 이래 그럴 것 같으면 왜 나가나 이래 이제 나가 EU를 원래 비관세 그걸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니왜 나가려고 하면 관세 낼 생각으로 하는 거지 왜 나가냐 근데 타협이 안 되는 거라 연봉이 올라가는 것은 예를 들면 중국이 대통령이 국정내전 해서 당시 군대가 쫓겨가면서 양자강에서 유소 간에는 거기서 전쟁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했지만 모 대통령이 제1선 아주 살인의 동서평인데 동서평 걸고 양자강을 넘어서 끝까지 남쪽 끝까지 국민당 군대를 정복하라 무찔러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미소간에는 우리 판문점의 38선거로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는 것처럼 미소간의 그 계획은 양자강이 하나의 기임제도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우리 주체사상 이런 지도력이 돋보이는 것이고 영제국이 몰락한 결정적인 계기는 인도 160년 지배를 했는데
그때 레닌 이제 그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볼셰비키 정권이 깐디 인도 그 내로 편을 든 거예요. 영국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 위에서 물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영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이 국제 정치는 역시 균형 외교, 우리가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이거를 우리가 국제 정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영원 동맹 조국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제 정치를 우리 다 알아야 되고. 이 결론에서 우리가 한반도 이 평화 정책, 아까 삼통 실현을 위한 이 외교 전략도 이게 우리가 동맹을 뭐 한미를 운운하지만은 그 이제 그때마다 이 균형 외교를 잘 해야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잘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 보면 종속 논리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훌륭한 똑똑한 지도자가 나와서 상황에 잘 대처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이건 대처, 뭐 시다일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신자유주의 그게 영국 놈들 먼저 내세운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여파가 뭐 크게 작용을 했나요? 그런 것들이 실패로. 이에서 뭐 영국이 지금 망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은가? 그래 신자유주의가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면서 이 전쟁의 최종 목표는 신자유주의 종속,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끝장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가렛 대처가 친자유주의 아니고 기술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 여파도 그럼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자유주의 그렇죠. 예. 대체로 우리가 좀 네. 또 미국 따라다니면서 그 전쟁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나라가 입으로만 그 실제 전쟁 싸움은 미국이 했죠.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예, 신자유주의 원래 저가 그래 하는 거. 그리고 영국이 그 MI6인가 그래가지고 저 청약 그저 모리아 뭐 이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그거는 과거 제국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이렇게 터득한 거예요. 뭐 어디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제 아마 그거는 영국에 중국에서 배웠을 거야. 중국 사람한테 배웠죠. 왜냐면 중국 놈들도 모래기 가지고 옛날부터 자, 그럼 시간이 이제 예. 거의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예. 네.